네, 안녕하세요. 메이커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저번에는 좀 쉬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좀 쉬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쉬운 이야기만 하려고 할 거예요. 제가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가 아셔야 되는 이야기까지는 아니겠지만 3D 프린터를 쓰시는 분들, 특히나 초보자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건 뭐냐면요, 3D 프린터를 쓰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굉장히 이제 한국말로 얘기를 해도 너무 광범위한 주제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3D 프린터를 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3D 프린터는 일단은 우리가 입체적인 3D 설계 도안이 있고, 이 도안을 우리가 3D 프린터로 실체화, 구체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고체화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력을 고체화를 시킨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죠, 그죠? 음식을 먹는데 우리가 항상 요리를 해서 먹어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요새 배달 또는 요기 이런 걸 시켜 먹기도 하고, 또는 편의점에 가서 음식을 산 다음에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려서 먹기도 하죠. 자, 일단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재료를 사서 손질을 하고 조리를 해서 먹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음식을 사서 그냥 먹는 방법이 있죠. 3D 프린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3D 설계를 한 다음에 출력을 돌리는 게 아니라 3D 설계 파일을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다운로드를 받는 거죠. 3D 설계 파일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운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3D 프린터에다가 그냥 바로 출력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에요. 3D 설계를 직접 해서 출력을 하는 방법이 있고, 원래 있었던 3D 설계 파일을 다운로드 또는 구매해서 그걸 출력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뭐냐면은 내가 요리 손질부터 다 해가지고 하는 방법, 그건 뭐겠어요? 일단 내가 3D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스케치업이라든지 퓨전 360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막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막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집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뭔가 이런 캐릭터 같은 거 만든 다음에 설계 파일을 STL 확장자로 저장을 하죠. 그러면은 퓨전 360에서도 STL 파일로 저장을 하고, 스케치업에서도 STL 파일로 저장하고, 라이노에서도 STL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죠. 이 저장을 한 파일을 가지고 이제 슬라이싱 프로그램은 뭐냐? 우리가 3D 프린터가 다 똑같아요? 다 다르죠. 어떤 건 이따만 하고, 어떤 거는 이만하고, 어떤 거는 뭔가 이제 좀 프레임이 다 갖춰져 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3D 프린터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 3D 설계 파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재료를 어떤 3D 프린터가 돌릴지를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슬라이싱 과정이라고 해서, 내가 쓰는 3D 프린터는 베드 사이즈, 그러니까 출력 사이즈가 20cm 바이 30cm 바이 한 25cm 정도 돼 라고 하면은, 거기다가 그래, 너는 그런 3D 프린터다가 올릴 거구나 라고 슬라이싱 프로그램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작업한 아주 소중한 제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이 3D 설계 파일을 여기 프로그램, 슬라이싱 프로그램에 돌려서, 그러면 네가 출력을 진행하려고 하는 3D 프린터에서 출력을 돌리면 이런 식으로 나온단다 라고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슬라이싱 프로그램. 큐라랑 아니면 큐빅 크레이터랑 아니면 심플리파이랑 여러 가지가 있죠. 주로 이제 저희는 이제 큐라라는 소프트웨어를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여기 잘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내 3D 프린터에 맞춰서 지금 체크를 했잖아요. 그럼 출력을 돌리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출력이 짝짝짝짝짝 돼갖고 나오면은 그게 이제 낸 거죠. 사실 좋은 점은 뭐겠어요? 이 저작권은 진짜 분명히 저한테 있는 거죠. 그냥 내가 만든 거니까. 요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든 음식이 뭔가 좀 더 보람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면서 이 기술이 익히면은 또 다른 만들고 싶은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량이 증가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 단점은 뭐겠어요? 처음에 이렇게 3D 프린터를 쓰려고 하면은 3D 설계를 못하면 못 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에요. 저도 실제로 요리를 거의 안 해요. 요리를 못 하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요리를 안 하고 그냥 편의점 가서 사 먹거나 아니면은 배달 시켜 먹거나 하거든요. 똑같습니다. 내가 이제 어느 날 피카츄를 뽑고 싶은 거야. 또는 아니면은 미키마우스를 뽑고 싶은 거야. 아니면은 엘사를 뽑고 싶은 거야. 아니면 자동차를 뽑고 싶은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자동차 같은 거를 이제 신기버스나 얘기나 아니면 마이미니 팩토리나 이런 온라인 사이트가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것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국말로 치면은 사이트가 못 알아듣거든요. 영어로 카, 피카츄는 영어로 뭐죠? P-I-K-A-C-H-U인가? 뭐 이런 식으로 치면은 모델링 뭐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작업한 것을 취미로 올리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중요한 모델링 파일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자동차의 핵심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쁜 액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계 파일을 누가 작업을 한 다음에 내 설계 파일 내가 이렇게 잘 만들어 놨으니 돈 주고 다운 받아서 써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무료로 다운을 받든 유료로 다운을 받든 STL 파일로 이제 다운이 받게 됩니다. 그럼 똑같아요. 여기서부터는 다시 내가 쓰는 3D 프린터를 골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 파일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내가 작업을 안 해도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모델링 파일 자체가 있다면은 그것을 사이즈 정도는 조절할 수 있고 개수도 내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 그래서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내가 미키마우스만 만들거나 피카츄를 만들어 가지고 팔아도 안 돼요. 함부로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걸 허용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법률상은 저작권이 무조건 발휘가 돼요. 그래서 판매 자체는 원래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좀 단점이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개인의 만족이라든지 그냥 뭐 내 개인 소장용으로서는 작업을 해가지고 뽑거나 연구 개발용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사람의 신체 디자인을 다 3D 설계를 누가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한 20만 원 정도 해요. 그거를 제가 3D프린터로 출력을 해가지고 이제 의학 공부를 할 때 있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종종 비유를 할 때 3D프린터가 뭔가요? 그러면 약간 전자레인지랑 비슷해. 우리가 무조건 다 3D 설계를 할 필요는 없고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돌리면 나와. 삼각김밥을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고 그냥 사가지고 돌려서 먹잖아.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야기를 좀 길게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뭐냐? 3D 프린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3D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쓰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맞아요. 하지만 3D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다양한 이제 모델링 파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필통이라든지 모니터 받침대라든지 휴대폰 거치대 또는 장난감 이런 것들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져 있어서 우리가 유료 또는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내가 3D 프린터만 있으면 바로 출력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겠죠. 물론 이 중에서는 문제점도 있어요. 여기는 어쨌든 우리가 슬라이싱 과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 모델러들이 다 전문가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휴대폰 거치대를 하나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거를 다운을 받아서 출력을 돌려보니까 이 모델링 파일에 오류가 애초에 있어서 출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슬라이싱 설정값을 잡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에다가 올리는 방법, 슬라이싱 하는 방법은 꼭 3D 프린터를 쓰고 싶다 배우셔야 돼요. 정리할게요. 3D 프린터를 쓰려고 한다. 근데 내가 3D 설계를 못한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3D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무조건 쓰셔가지고 이러한 모델링 정도는 내가 올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정도에 대한 공부는 필요하다. 저한테 있어서도 역시 이제 숨 쉬듯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되게 낯간지러워요. 되게 당연한 이야기를 너무 웅장하게 얘기를 해서.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3D 프린터 관련된 굉장히 기본적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단순하고 가벼운 이야기들을 좀 분량을 늘려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